안녕하세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의 진심 어린 선물이라면 아주 작은 것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요. 근데 사실 여자는 작은 꽃다발보다는 사정만 된다면 자동차 하나를 받는 것을 더 원하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어쩌면 작은 거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접어놔야 되죠. 그 가운데 가능한 것에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꽃다발이든 작은 손수건이든 작은 초콜릿 박스이건 거기에 마음이 담겼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시간 진행하는 저나 또 제작하는 정승조 씨나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아주 좋은 음악을 첫 음악으로 뽑아드릴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께 커다란 자동차를 선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작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되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네, 여러 가지 내용, 아주 다양한 내용,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들으면서 휴식과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방송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팟빵 홈페이지에서 국민TV 라디오 생방송 듣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벌써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출첵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셔요. 지금 옆에 기침 소리 들으셨죠? 오늘 게스트 나와 계신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분부터 소개를 해 드려야 되나? 이렇게 시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잠깐만요. 큰일 났네. 어떡하죠? 편안한 음악 좋습니다. 바람사이로님. 닉네임이 조금 너무 험하시다. 무슨 바가지님. 아시죠? 본인은 커피 한 잔 준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맞습니다. 록향님. 커피 얘기는 오늘도 참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재채기님도 이게 참 닉네임 읽다 보면은 참 어떨 때는 민망하고 어떨 때는 재밌고. 네, 변사또님은 심술 안 부리시고 맹하나님이 국민TV에 계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제가 왜 다 읽어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굉장한 칭찬이어서 제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악 하나라는 작은 선물 자체가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됩니다. 제가 시작 인사에 답글 주신 것 같아요. 이라는 닉네임. 이 음악 쇼생크 탈출에 나왔었나요? 하셨고요. 마리로사님, 일 때문에 소리 죽이려다가 멍청이 서 있습니다. 산사에 계시나 봐요. 지금 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습니다. 하는 글 보내주셨고요. 당찬하루님, 야옹님, 또 피터퐁님, 그 영화 속의 수감자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느꼈을 소소한 자유. 사랑하는 이의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잔다거나 아이의 볼에 뽀뽀한다거나 하는 등의 상상을 가능케 한 눈물이 와락 쏟아지던 명장면이었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많은 분이 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 못 드린 분도 서운해하시지 않으실 거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기쁨이 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야기 CIP 개발본부장으로 계시는 김번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기침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긴장이 돼서 물 먹다 살에 걸렸습니다. 네, 우리 이 방에는 지금 제작하는 정승조 프로듀서 그리고 이 김번영 선생님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CIP 하니까 뭐 굉장히 무서운 기관 이름 같아요. 폼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실무자인 김도현 선생이란 분이 네. 좀 한글로 하자고 그러니까 계속 우겨대더라고요.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야단 맞거든요. 좋은 CEO이십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해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럼 CIP가 뭐의 약자예요? Concrete Inner Power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어떤 심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네. 마음의 힘. 네.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는 돈이 안 드는 건가요? 안 들죠. 다행입니다. 좋아요. 많이 안 들죠. 네. 근데 어제 제가 소개드리면서 이야기 치료를 전공하셨다고 그런 네네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좀 생경한 이야기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이야기 치료가 가장 이제 요즘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든지 이야기 치료가 뭐다 혹은 이야기가 뭐다. 요즘 트렌드죠. 네. 흔히 말하는 이야기 관광학도 있고요. 네. 이야기 수학까지 있고요.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근데 이제 이것을 치료에 적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에 적용한다. 근데 치료라는 말 자체가 아프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우리 이야기 치료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호주의 마이클 화이트 선생님은 네. 이 치료라는 단어 자체를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죠. 불편해 네. 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굳이 쓴다면 컨설팅 이런 표현을 쓰지 카운셀링 혹은 세라피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소통상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맹 선생님한테 이야기 접근법 이러면 더 이게 뭔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접근법이라는 어떤 네. 인식론적인 철학, 네. 패러다임을 가지고 상담에 적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카운셀링이나 상담이라는 것이 그래도 상당히 익숙하고 좀 다정하게 들리긴 합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상담하면 네. 자꾸 이것을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데 대해서 네, 네.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요즘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뭔가 힘들 때는 상담받아. 왜 이런 것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만 상담을 받아야 상담이 아니고 네. 우리 저렇게 꽃미남이신 정 선생님 제가 질투가 지금 장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꼭 얘기해야 돼요. 아니, 질투인가요? 아부인가요? 우리가 아니요. 경계를 확실히 제가 해야. 페이스북 보면서 페이스가 얼굴이 페이스북에 정 선생님하고 식사하는 그걸 봤어요, 제가. 저는 한 번도 안 사주셨거든요. 그랬나요? 예. 점심 기대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기대는 항상 가능한 감사합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정 선생님도 맹 선생님에게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 네. 이것이 상담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일상이 상담이니까. 그러죠. 왜 누구한테 왜 얘기했는데 아주 어렵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잘 받아줄 때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괜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럼요. 예, 그럼 저 같은 상담사는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이 특별한 해결책을 주는 양. 네.
그거는 상담을 귀족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화시키고. 그렇죠. 네. 전문화시키고 귀족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네. 상담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전문가예요. 돈을 받으셔서요? 아, 그런 얘기, 예, 이거 방송인데. 예. 아니, 어차피 시간이라든가 내가 쌓아온 지식에 대한 대가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이것이 전문가, 이 기존까지의 학문적 세계관이 다른 거죠. 네. 저의 지식은 누구에게서 왔냐면, 네.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그 일반인들을 보고 네. 제가 그것을 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보고 전문가래요. 네. 누가 전문가예요?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이 전문가거든요. 네. 제가 재혼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러면 재혼 가정을 내가 관찰하고 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논문을 썼더니 저보고 재혼 전문가래요. 네. 네. 그렇죠. 그 뒤부터는 이제 저보고 돈을 줘요, 저보고. 그죠. 논문 쓸 땐 제가 그분들에게 참여해달라고 돈을 줬거든요. 네. 누가 전문가입니까? 둘 다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우리 같은 사람만 전문가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학위 받으셨으니까. 아, 이게 이제 사회에서 하는, 네. 이게, 글쎄요. 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실 거고 저도 그렇고 한데요. 네. 남아공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네네. 이야기 치료에 네.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야기 치료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 실마리를 푸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음악 한 곡 듣고 그렇죠. 넘어갈까요? 네. 그 사이에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능구렁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요. 목소리가 참 차분하시네요. 누님 같은데 실례지만 연세가? 하고 올렸더니 잉여라는 분이 댓글을 연세 이야기 금지입니다. 거기에 또 반가워요라는 닉네임. 여성분한테 나이 질문은 실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대 같이 들립니다. 제가 요새 이런 거 하면 왜 알바 풀었다는 오해받는데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안 바쁜 벌꿀님, 그다음에 테라비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도 반가운 인사 전해주셨어요. 또 날씨는 꿀꿀하지만 마음은 화창합니다. 나는 사람들이라는 분 오셨고요. 또 바람 사이로님, 데이비드 란스의 A White Shade of Pale 신청하셨죠. 조합원님들 오늘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팟빵에 올라온 글들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어라는 닉네임.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다녀와서 준비 중입니다. 정말 사람 편안하게 해주시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지금 제가 글 보고 파악했는데, 제가 평화방송에서 일할 때부터 정말 열렬하게 저를 지지해 주셨던 그런 주부이십니다. 우리 아들 시온이가 안부 인사 전합니다 하셨는데, 이 큰아드님 시연이가 아주 꼬마였을 때, 아주 애기였을 때 저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반갑게 만났던 그런 여성이세요. 오랫동안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푸아님, 굳이 스피커가 있는데도 스피커가 있는 데스크탑을 엽니다. 음악 좋아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아주 오늘 또 아부의 결정적인 그 수준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나이도 젊으신데 한 코너 더 하시죠. 어찌 들으면 야유 같기도 하고 어찌 들으면 칭찬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굴렁쇠님 아시죠? 네 그리고 내러티브라는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 상담을 귀족화하는. 아, 그렇구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심술궂게 생각하자면 우리 김번영 선생님 측근이신 것 아닐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누군지 감 오는데요. 네, 우리 저기 신상 털리기 전에 네, 솔직히 제 칭도 잠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김번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네. 시대와 동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대가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이 네. 진리가 되거나 가장 그 기준이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힘들죠. 거죠. 네. 예.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이나 변방인이나 아웃사이더나 그렇죠.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똘끼. 네. 이런 거죠. 네. 예. 근데 똘끼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거예요? 정의를 제가 내리는 게 아니고 네. 기준이 내려지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 윤리관이나 어떤 삶의 패턴, 형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기준을 옹호하는 자가 보면 똘끼예요. 근데 그 기준을 거부하는 자가 보면 독창성이고 자기 나름의 삶이고 네. 독특함이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한 200년 전에 나이트 형제가 나 비행기 만들고 싶어. 네. 엄마. 네, 네. 그랬을 때 그 엄마가 내 새끼 참 꿈도 야무지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저거 놀이치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경운기나 잘해. 그렇죠. 그때는 똘끼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선구자이잖아요. 그러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뭐 심각하게 학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예.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좀 쉽게 쉬운 얘기를 가자고요. 예, 예.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로. 원래 쉬워요, 제가. 네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선생님께 부탁드렸더니 유재석과 싸이의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싸이 현상이 우리 시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이 음악계조차도 연예계조차도 A급, B급이 있었어요. 네, B급. 네. B급이라는 건 다시 말해 하위 문화 이런 형태죠. 네.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주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싸이 보세요, 싸이. 몸매가 주류 연예인 스타일입니까? 네. 목소리가 주류 연예인 스타일입니까? 음악 장르가 주류 연예인 스타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싸이가 90년대나 80년대 떴으면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 그분 기억하세요? 이은하 씨. 네, 네. 멀리 봄비, 예. 봄비 부르고. 네. 멀리 네, 네. 기적이 훈내 뭐 이분.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방송 출연 못 나온 거 아시죠? 예. 뭐 외모 때문에? 목소리 외모 때문에. 네, 네, 네. 꼭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예, 우리의 그 국민 누님 이미자 씨. 네. 80년대 그 세종문화회관 대관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예, 거 그랬죠. 아시죠? 그랬죠. 왜 네. 그랬어요? 격이 안 맞다 뭐 격이. 그랬죠. 네. 왜냐? 네. 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클래식만 해야 된다. 네. 그럼 클래식이 뭐냐? 네. 이거부터 안 묻죠. 예. 대중 가요 가수가 거기를 대관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형태였죠. 그런데 싸이는 지금 그런 것으로 볼 때 전부 아웃사이더예요. 네. 그런데 떴어요. 네. 왜 그랬을까? 이 시대가 그런 똘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좀 넓어진 거죠. 넓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B급의 B급들의 행진, 도약. 네. 도약, 네.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싸이가 맨 처음에 이제, 자기가 강남 스타일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이제 자꾸 다운되니까 뭔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양현석 씨가 그분한테 그런 멘트를 줬대요. 너는 똘끼다. 그냥 똘끼로 승부해야지 왜 정형화를 하느냐 이랬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똘끼 하자 해서 연계 강남 스타일이래요. 그런 게 일파만파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재미난 현상은 그러면 강남 스타일이 뜰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기보다도 그 전에 이미 우리 문화에 그런 약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원더걸스예요. 원더걸스가 싸이가 이전에 거기 가서 마니아층을 형성했거든요. 미국 가서요. 그렇죠. 네. 아주 소수지만 마니아층들이 이 친구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근데 엉뚱한 게 하나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를 키운 사람이 이거 뭐지? 저스틴 비버가 맨 처음에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소개를 해서 일파만파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면 이룰 수 있다. 못 이뤄요. 그쵸.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3%에서 10%예요. 네. 모든 80, 90%는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걸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연히 떨어지는 내 삶에서 충실히 할 때 언제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얘기가 싸이가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원더걸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고 섭섭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에 파열음을 낸다는 얘기. 네. 나쁜 의미로 보면 그게 광기고 그게 어떤 그 똘끼이지만은 네. 다른 면으로 보면 선두주자예요. 라이트 형제가 선두주자였듯이 네. 빌 게이츠가 선두주자였듯이 네. 성공하니까 라이트 형제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네. 누군가는 거기다 발판을 놓은 거죠. 그런데 이름만 전해지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현실에서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더걸스가 길을 열었다. 현실에서 보상을 받았다. 보상이 뭔가? 첫째. 그리고 현실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보상이라 하고 무엇을 현실적 보상이라고 하는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는 네네. 물질적인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뭔가 해냈으면은 내가 세상 살기 편한 뭔가 보답. 그건 현실적인 보상이죠. 근데 그 가치보다 나는 그래도 후세에 내 이름이 이러한 것으로 남기를 바란다 하는 사람에겐 또 그것이 보상일 거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원더걸스가 현실적 보상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 아니요.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죠. 그들이. 네네네. 근데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네. 원더걸스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보죠? 아니요. 일반인은 아니죠.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미 이름도 있고 물질적 보상도 있다는 얘기이신 건지요? 이름도 있고 물질적 보상도 있죠. 예. 그런데 거기 가서 그야말로 세례자 요한처럼 길을 닦은 것에 대한 보상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길을 깔은 곳에 네가 갔으니 네.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얼마 다오 이런 겁니까? 얼마 다오라는 게 아니라 얼마가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거군요. 굉장히 오늘 제가 속물주의자 같이. 아니요. 예.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난감해갖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럴 때 답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 잠깐 음악을 듣고 넘어갈까요? 예. 네. 로니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뉴스 듣다 보면, 국민 TV 라디오의 뉴스를 듣다 보면 새삼 국민 TV 소중함이 느껴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들으면 또 마음의 정화도 됩니다 하셨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한다는 분도 계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나무노래님은 싸이는 적당한 섹스어필과 대중성이라는 천박함을 버무려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싸이가 새로운 시대를 연 계기라니, 그러니까 좀 불만을 표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고니님은 저도 강남 스타일이 진짜 저급한데 왜 떴을까 의문스러웠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고, 이녀님은 이분 사고방식 마음에 듭니다. 네, 김번영 선생님 지지하시는 글이고, 선곡표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승조 프로듀서의 그 노동량이 지금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무주님, 김번영 목사님이 맞았군요. 이것도 신상털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목회는 하지 않으시고, 지금 강의와 상담하고 계십니다. 잼뱅이님, 좀 기다리기 좀 마음 조급하셨나봐요. 사실은 좋은 음악에 붙여드리려고 제가 아직 소개를 안 해드렸거든요. 둘째, 우면 초등학교 1학년 백승우 어린이 생일이라고 이제 둘째 아드님인가봐요. 승우가 오늘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생일 축하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아껴두고 있었어요. 다음에 음악 제가 정말 좋은 생일 축하곡으로 적합한 음악이 있어서 거기에 붙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좋으네요 하는 글. 또 계속 나와서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계속 나오시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데 글쎄요, 상담. 두 번 나오라면 두 번 다 나오고. 일주일 나오라면 일주일 나오죠. 네. 네, 돈만 주면 다 다닙니다. 네. 돈 드릴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이야기도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맹언니 처음 알았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가 하셨는데. 지금 나이 되도록 방송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들으면서 그 두 분께 더 청취를 권유했는데 아마 조합원도 되실 거라.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 글인데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김번영 선생님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동감하시는 분과 이의를 제기하신 분 계셨잖아요. 어떤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 계기다. 이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해요? 천박하다. 이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꼭 그분을 지금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천박이라고 할 때는 안천박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인 말이죠. 예, 안천박이 있다는 얘기는 고대로부터 이것은 안천박이다가 아니라 그 시대가 이것은 안천박이야 라고 세워놓은 것이 안천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자 씨, 저 개인적으로는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고 진짜 이모님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분은 세종문화회관에 못 써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그냥 싸이가 썼어요. 천박이 썼어요, 천박이. 그럼 그건 또 대중성이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준을 누가 세우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기준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병리도 만들고 아웃사이더도 만들고 천박한 사람도 만들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만든다.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의외로 많은 것들이 시대가 네. 그 사람을 요건 건강이라 하자, 요건 안 건강이라 하자. 선생님 조금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우리 이제 상담에 가족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기능적 가정, 순기능적 가정.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들었다고 해 주셔야 돼요? 네,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쭙죠. 한부모 가정 혹은 결손 가정. 이게 역기능적 가정, 순기능적 가정.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재혼 가정. 굉장히 사회가 염려하죠. 그렇죠. 네. 재혼 가정, 역기능적 가정,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대놓고 안 하거든요. 네, 네. 가족 상담 자체 내에서도 역기능 가정으로 일단 분류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저 개인사 한번 털어보죠. 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적이 없거든요. 네. 저 태생이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재혼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 역기능 따블이요. 역기능 따블. 그러면 우리 아들은 네. 역기능 따따블해서 태어난 거고 자란 거예요. 네. 여기서 대답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아프죠, 저는. 네. 네. 왜 우리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초원이거든요. 기준이,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초원이 건강하냐? 누가 이걸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그 기준이 나를 일단 나쁘게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프게. 딱지를 아프게. 붙여놓고. 예. 아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유재석 현상은 얘기 못하지만 그 싸이의 현상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천박하다고 느껴졌던 것을 물 위로 이제 뜨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분출이죠. 분출. 사회 현상이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도 기준이죠. 말 예. 조심해야 돼. 단 하나는 뭐냐면 네.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여러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네, 네. 예, 이게 중요하고 유재석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유재석을 리더십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분출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재석의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지금 다 하면 안 불러줄 것 같으니까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러고 가면 어떨까요?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유재석 씨가 바빠서 이 시간을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조합에 가입시키십시오. 네. 다양성이 존재해서 그야말로 병적이라고 치부한 기준이 무너져야 많은 사람이 건강한 범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진행자로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거든. 이런 거 얘기 드리면 안 좋아하실 거야. 뭐, 이런 거는 좋아하실 거야. 이런 왜 수없이 설치된 미로 속을 사실은 네. 가는 거거든요. 네, 진행자가. 네, 네. 근데 김번영 선생님은 그냥 자신이 그 미로를 그냥 확 담을 허물어 주셔서, 또 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털어놓으시는 분들 보면 또 우리가 고맙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리지만 말아 주십시오. 너무나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근데 저도 이 국민 TV 라디오 이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정말 놀란 게 제가 일했던 방송사 기준으로 보면은 방송 중에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이건 방송사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거침없이 그래서 모든 것이 참 벽이 낮고 그리고 편안한 방송이어서 뭐 내 신상을 내가 털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인사치레 아니에요. 진짜 저도 좋아요. 네, 군포에서 오셔서 정말 멀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니까 인사하죠. 저 2부에 오실 이신아 씨는 이천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네.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진행자로서 게스트들을 너무 괴롭힌 게 아닌가 해서 참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잘리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